2010년 가을, 대한민국의 주말 저녁을 뜨겁게 달구었던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박할린이 있었다. 마치 무대 위 오케스트라를 다루듯 그녀가 지휘봉을 잡는 순간 어수선하던 중년 남성들의 합창단은 경외감을 자아내는 하나의 생명체로 거듭났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통솔력은 대중에게 박할린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선 강력한 국민적 카리스마의 상징으로 각인시켰다. 뮤지컬계의 데모, 완벽주의의 화신 박할린은 이미 공중파 출연 이전부터 뮤지컬계에서는 이견이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음악 감독을 넘어 한국 뮤지컬의 근간을 세운 1세대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흥행신화이자 기념비적인 성공적인 명성황후의 초연 음악을 맡아 작품을 명실상부한 국민 뮤지컬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브로드웨이의 혁신적인 명작 렌트, 인간 군상의 복잡한 욕망을 담은 시카고 등 까다로운 해외 라이선스 작품들을 국내 정서에 맞게 성공적으로 번안하고 무대에 안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녀의 손을 거친 작품은 곧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불문율이 생겨날 정도였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존재는 곧 완벽주의와 천재성을 의미했으며 그녀의 지도 아래 수많은 톱클래스 뮤지컬 배우들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빛나는 성공과 무대 위의 냉철한 모습만을 알았다. 카메라 뒤에서, 그리고 그녀의 삶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박할린이라는 한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집합체였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성공의 멜로디가 아닌 고난의 레퀴엠에 가까웠다. 방송 중단시킨 폭풍 오열 남자의 자격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밟던 절정의 순간,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시한부와 투석 포기에 대한 고백은 시청자는 물론 함께했던 출연진까지 충격과 오열에 빠뜨렸다. 특히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예능 대부 이경규마저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깊은 충격에 휩싸여 끝내 촬영을 중단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그 폭풍 같은 순간은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그녀의 삶이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서막이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닥친 치명적인 건강 문제와 끔찍한 가족사를 대중에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할린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왜 그토록 단단한 의피를 두르고 흔들림 없는 홀로 서기를 고집하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친언니인 박할린은 미국에서 무려 2번의 충격적인 스캔들에 연루되며 박할린의 삶에 깊고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살인 혐의와 고통의 시간 첫 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살인 사건이었다. 박할린은 한때 세입자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미국 사법 시스템의 중심에 섰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은 물론 미국 교포사회 전체가 경악했다. 천재 음악가의 가족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소식은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박할린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함께 2차적인 사회적 고립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수년간 이어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공방 끝에 다행히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비극적인 무게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을 사회적 시선, 언론의 추측,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염려는 그녀의 내면을 짓눌렀을 것이다. 두 번째 파도, 대규모 보험 사기. 그러나 비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은 박할린에게 끔찍한 반복을 선사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겨우 한숨 돌릴 무렵 몇 년 후 박할린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범죄, 즉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것이다.
한 번의 살인 혐의로 세상의 끝을 경험했던 그녀에게 또다시 찾아온 가족의 범죄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인의 삶을 살면서도 숨길 수 없는 가족의 치명적인 변고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 뒤에 감춰진 고독의 이유였으며 그녀가 세상에 대해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 역경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철학을 가진 존재로 변모시켰다. 가족의 고통을 겪은 그녀에게 이번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가 치명적인 경고를 보내왔다. 영상에서 박할리는 양쪽 신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되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건강 상태를 고백했다. 전문의는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 주 3회 이상의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석은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환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시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자결 보통 사람이라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치료에 매달릴 상황. 하지만 박할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숭고하고도 냉철한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뒤로하고 평생 지속해야 할 투석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생존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의 질과 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역설적이고도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이 고백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를 시한부 인생으로 규정하며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박할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장 상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시한부 인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녀의 선택은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오늘을 살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치료에 매달려 고통 속에 연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박할린답게 살다가 멈추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녀의 태도는 이는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완벽주의와 독립성이 죽음 앞에 서도 굴하지 않고 발현된 철학적인 삶의 태도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용감하고 주체적인 선언이었다. 이처럼 존엄한 삶의 마침표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그녀의 강인함이야말로 이경규를 비롯한 출연진의 눈물을 자아낸 진정한 이유였을 것이다. 박할린의 독립적인 삶은 비단 건강 문제나 커리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개인적인 관계와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의 관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을 구축했다. 결혼 제도의 해체와 고독 이찬 과거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는 그녀는 재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에게 결혼 제도는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적합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며 개인의 창조성과 독립성을 억압하는 틀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열렬히 즐기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독립성은 단순한 독신주의를 넘어선 자신의 내면과 예술가적 영혼을 존중하는 철학적 선택이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를 거부했다. 혈연을 넘어선 선택적 공동체 대신 그녀는 혈연이나 법적인 구속력 대신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엮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바로 선택적 가족이다. 그녀의 주변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이해와 교감을 나누온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와 작가 전수영 등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은 박할린의 집 근처의 이웃처럼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자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그녀에게 끔찍한 고통과 짐을 안겨주었다면 이 선택적 가족은 그녀에게 진정한 위안과 무조건적인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그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유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녀만의 개인적 유토피아인 셈이다. 현재 박할리는 도시의 번잡함과 화려한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한적한 시골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녀의 시골 생활은 명성이나 세속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먼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삶이다. 그녀의 집은 마치 상처받은 작은 생명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와 같다. 그녀의 일상은 바로 버려진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의해 상처받았거나 세상의 규범에서 벗어난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 그녀는 깊은 의미를 찾는다. 고양이들을 보살피는 행위는 어쩌면 세상의 규범과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건강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녀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보살피는 버려진 고양이들은 세상의 시선과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박할린 감독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박할린의 삶은 한편에 강렬하고 슬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희망적인 서사시다. 뮤지컬계의 거장으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으나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가족의 비극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문제라는 이중의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선택했다.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후회 없는 오늘을, 전통적인 가족의 틀 대신 선택적 공동체를, 그리고 화려한 도시 대신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그녀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박할린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한계를 던지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지휘봉을 잡고 가장 아름답고 독립적인 방식의 합창을 만들어낼 용기가 있는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마에스트로의 마지막 악장처럼 빛나고 있다.